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 5시 기준 울릉도와 독도의 가시거리가 60m로 좁혀졌는데요. 모레까지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들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가시거리는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서 오늘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반드시 안개등을 켜주시고요. 색깔 있는 옷을 입으셔서 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불면서 비교적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포항이 24도, 영덕 25도, 경주 2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올 들어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주소 이전 지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지난달 기준 포항시 인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렇다 할 중장기적 비전도 없는 포항시의 인구 대책.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화두가 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포항시는 인구 감소를 막겠다며 예산 20억여 원을 들여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주소 이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포항시 장기거주 불명자 700여 명에 대해 등록 말소를 진행한 데다 지난 5월 기준 포항시 인구는 500여 명이나 줄어들어 올해 실질 증가 인구는 6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덕구 의원은 주소 이전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항시의 안일한 인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단기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서 인구 50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적이고 반세포적인 인구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의 30대 인구수가 2016년 7만 1,000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만 3천 명이나 줄었다며 포항을 떠나는 30대가 특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항을 떠나 경북도의 다른 시군으로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경북 안에서 포항시의 위상이 이전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뜻이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에서 경북 도내로 빠져나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걸 잘못 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수도권은요 3등, 4등이에요. 경북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요. 또 포항시의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인구 증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시 주도로 해서 지역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좀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에 대해 김병삼 부시장은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근본적인 인구 정책 대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 구조를 저희들 미래 첨단 신산업으로 지금 배터리라든지 또 수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관심을 모았던 영일만대교나 의과대 설립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도의회 이틀째 도정 질문에서 통합 신공항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대책을 묻고 합의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발표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대구에서 신공항, 중앙선 의성역을 잇는 통합신공항 철도는 포함됐지만 김천에서 신공항 의성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그리고 구미 산단에서 통합신공항 구간은 누락됐습니다. 북구미 IC에서 군위 제2시간 고속도로 신설을 비롯해 지방도로 확장도 필요합니다. 경북도의회 박판수 의원은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과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김천에서 신공항 의성 철도 연결 사업은 안타깝게도 누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경제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도로망 확충에 더 집중해야 함에도 국가 기강 계획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될 사항인 것입니다. 공항 이용 수요의 확보는 물론 항공화물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구간인 만큼 오는 6월 말 고시 예정인 국가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석 의원도 교통 인프라 구축이 통합 신공항의 성공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약속을 이제는 이행해야 할 때라며 입장과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젠 약속된 합의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군의군을 대구에 편입하겠다고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좋겠느냐? 적어도 연말까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 의원은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약관 문제와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도정 질문을 마무리한 경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에 들어가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24건의 민생 조례와 결산을 승인하고 오는 25일 폐회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울릉 포항 항로의 대형 여객선이 취항할 전망입니다. 울릉군과 대저건설은 지난 9일 실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울릉군은 20년간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대저건설은 신조 여객선을 건조해 운항하게 됩니다. 대저건설은 호주 등 복수의 조선소를 대상으로 협상을 한 뒤 오는 10월쯤 계약을 맺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새 여객선은 정원 920명, 2,394톤급인 선플라워보다는 조금 크고 최고 시속 42노트, 77.8km를 운항할 수 있으며 예상 건조비는 55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활기를 띠자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전통 시장에서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명옥 씨. 박 씨는 최근 휴대전화 보는 일이 잦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동네 시장 장보기 서비스에서 손님이 주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님이 요청한 상품은 공동 배송센터로 옮겨져 대구 전 지역에 하루 2차례 배송됩니다. 배송이 빠르고 물품을 묶음으로 살 수 있어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니까 저희들도 도움도 되고요.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유통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 전통시장은 대구에만 10여 곳에 이릅니다. 성주 참에도 온라인 판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축소되자 라이브 방송과 공식 쇼핑몰 등을 통해 온라인 시장 판로 개척에 나선 겁니다. 참외 자체가 워낙에 이게 건강에도 좋다 그러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 그러고 하는데 효능이 또 있죠. 실제로 인터넷 주문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전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 90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5.2%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0조 7천여억 원으로 70%를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음식과 건강제품, 생활 주방가전 판매량이 치솟았습니다. 배송이 빠르고 또 무거운 것들은 제가 집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현재 유통시장은 온오프라인이 뒤섞인 이른바 하이브리드 소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은 가속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625개소의 운영을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이번 결정은 만 60세부터 74세 고령층의 백신 사전 예약률이 81%에 달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경로당 내 식사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지침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도 운영을 재개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피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코스가 각광받는 요즘입니다. 자작나무 숲하면 강원도 인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양군 수비면에는 30년 가까이 비경을 간직하다 지난해 개방한 자작나무 군락지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하늘을 찌를 듯이 곱게 뻗은 수십만 그루의 자작나무 숲은 마치 동화나라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녹음의 계절 6월을 맞아 자작나무의 흰 줄기는 더욱 선명하고 파릇파릇한 나뭇잎은 하늘을 가릴 듯 무성합니다. 분가루를 칠한 듯 줄기에서 흰 가루가 묻어나고 나무 껍질은 손가락 사이로 으스러지듯 떨어집니다. 30헥타르 9만여 평 규모인 영양 자작나무 숲은 우리나라 숲 가운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비경 중 한 곳입니다. 겨울에 자작나무 숲은 어떤 고요함이 있고 어떤 고즈넉함이 있다면은 여름에 자작나무 숲은 활기가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암울해 있는데 이곳에 오면 마스크 벗고 뛰어다닐 수 있다는 그런 공상의 날개까지 펼칠 수 있었어요. 자작나무 숲은 뭔가 우리에게 이국적인 정서를 나타내잖아요. 이 계절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금마산 해발 600여 미터 중턱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이 모두 다르고 계절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영양 자작나무 숲은 1993년 산림청에 의해서 조성됐습니다. 30년 가까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렇게 자작나무 군락이 있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양군의 아주 소중한 자원이고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4km 정도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산길 사이의 계곡과 나무근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의 몸과 마음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절을 맞아서 우리 영양 자작나무 숲은 힐링의 최적의 관광지입니다. 물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전기차, 주차장 확보, 우리 도로 확장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군은 지난 2019년 남부지방 산림청과 자작나무숲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하고 힐링과 관광, 산림자원 자선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숲 못지않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오늘 9월 말까지 폭염 대응 맞춤형 구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119 구급차 146대와 소방펌프차 144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고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등 9종의 폭염 관련 구급 장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80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열 탈진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 5시 기준 울릉도와 독도의 가시거리가 60m로 좁혀졌는데요. 모레까지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들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가시거리는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서 오늘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반드시 안개등을 켜주시고요. 색깔 있는 옷을 입으셔서 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불면서 비교적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포항이 24도, 영덕 25도, 경주 2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